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또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박석중 부서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스스로 만든 시스템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시죠.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을 이어갈 수 없다. 이제 미국은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도대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 무엇이었는지, 왜 감당 못할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즉 G2의 재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래 싸움에 끼어버린 다른 나라들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새로운 돈의 규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 80년 동안 세계를 움직여온 미국 중심의 시스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패권은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 둘째, 세상의 모든 혁신을 이끄는 기술력과 제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전 세계가 쓰는 돈, 바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국의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 그러니까 시한폭탄 같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이 공장을 중국으로 대거 옮긴 거죠. 덕분에 미국은 싼 값에 물건을 쓰고 중국은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처럼 보였어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멋진 이름도 붙었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빚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똑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물건을 사오기만 하니 무역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3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제는 이자 갚기도 벅찬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국방 예산보다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비보다 빚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제국은 단 한 번도 그 패권을 유지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쇠락의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겠어요? 이 감당 못할 빚더미 앞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만든 이 판을 스스로 엎어버리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부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미국이 이 글로벌 시스템 때문에 제일 손해봤어 라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만 관세를 올리고 수입을 막고 해외에 나간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파괴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안정적이었던 공급망이 깨지면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던 저물가, 저금리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아주 변동성이 큰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파괴의 한가운데에는 당연히 세계 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소비자,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필요한 걸 채워주는 공생관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도 직접 만들겠다고 하고 중국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소비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서로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정면 충돌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 결과는 당연히 모든 게 더 비싸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기존의 1등 국가를 새로운 강자가 위협할 때 결국 둘은 전쟁에 가까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해서 한 동굴에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이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인들의 싸움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례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 옛날 시스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글로벌판 위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자 시장을 발판 삼아 수출로 먹고 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성공 모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판이 깨지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처럼 기존에 잘 나가던 산업들은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졌고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들은 살아남으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라는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숫자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위 20대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무려 22,000개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에 한국 안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와 거의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키웠던 소중한 투자와 일자리가 이제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런 거대한 구조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생활, 그리고 투자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거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 이제 빚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이 됐고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언제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우리의 뉴 노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먼 나라의 지정학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난 30년간의 달콤했던 고성장, 저물가 시대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